문화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특징을 갖고 있듯이 사람들도 개개인이 모두 다른 것입니다. 개개인을 구별짓게 하는 차이점은 우리의 유전자 속에 들어있는데 그것은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는 차이를 결정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짓게 해주는 생체 활동의 기본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 내의 혈관 조직은 총 길이가 10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1立方밀리미터의 피 속에는 산소를 날라주는 500만 개의 적혈구, 그리고 5천 개의 백혈구와 몸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30만 개의 혈소판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피의 이런 성분들은 모두 세포며 골수에 있는 한 가지 세포의 변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혈구에 정상적이 아닌 비정상적인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백혈병과 재생불량성 빈혈이 그 예입니다. 이 소녀는 백혈병을 알아왔는데 곧 치료를 위한 골수 이식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식 수술에 앞서 환자의 병든 백혈구들은 모두 제거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강력한 방사선이 사용될 것입니다. 다행히도 적혈구는 이 방사선에 그리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이 소녀의 피 속에는 오직 적혈구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소녀의 언니가 동생에게 골수를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이식 수술의 성공 가능성은 기증자와 수혜자가 가까운 혈연 관계일수록 높아집니다. 이것은 기증자의 골수 조직이 거부당할 가능성이 혈연 관계 정도에 상응해서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방사능 처치가 끝나면 환자는 세균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백혈구를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으므로 보호 조치를 위해 무균 병실로 옮겨지게 됩니다. 언니는 매우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공기 중에는 수많은 세균들이 존재합니다. 정상적인 몸 상태에서는 큰 피해를 입히지 않을지도 모를 이 세균들은 현재 환자의 건강 상태에서는 굉장한 위협이 됩니다. 환자의 쾌유를 몹시 바라고 있는 가족들은 멸균 처리를 위해 둘러쳐진 비닐망을 통해 그녀를 지켜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란 없었습니다. 사실 백혈구는 그 안에 림포세포, 과림세포, 대식세포, 그리고 다른 세포들의 숙주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의 특징은 식별 기능과 몸으로 들어온 다른 유기체들을 공격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백혈구는 신체 방위군의 미세한 전사들입니다. 이 전사들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균들은 체내 세포를 공격할 독소를 유출해냅니다. 백혈구의 일종인 호중구가 혈관벽에서 빠져나와 세균 주위에 모여듭니다. 호중구는 세균들을 잡아먹는 백혈구입니다. 이것은 가까이 있는 모든 종류의 세균들을 섭취합니다.
그러나 이 백혈구는 너무 포식을 하게 되면 터져버리고 맙니다. 세균과 호중구의 시체를 우리는 고름이라고 부릅니다. 호중구가 섭취를 하는 동안 대식세포들도 출동을 합니다. 이것들도 일종의 백혈구들인 것입니다. 대식세포는 호중구보다 훨씬 지독한 대식가입니다. 아메바처럼 칼 같은 조직을 내밀면서 세포들을 잡아먹으며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만일 그래도 세포의 진격이 억제될 수 없을 때는 체내 방어 작전이 다음 단계로 옮겨집니다. 대식세포는 소화시킨 세포의 파편들을 자기 표면 위에 드러내놓습니다. 그때 T세포라고 불리는 림프세포들이 대식세포 주위로 모여듭니다. T세포는 물론 또 다른 종류의 백혈구입니다. 사실 체내 방어 체제에 있어서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이 T세포입니다. T세포는 대식세포가 세포 표면에 드러내놓는 세균 파편들을 건드려보며 처리할 세균의 형태를 확인합니다. T세포는 세균 파편들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특수한 무기들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앙에 보이는 둥근 조직이 한 세균 파편입니다. 적의 신원이 파악되면 T세포는 총 반경 명령을 내보냅니다. 그 명령은 인터루킨이라고 하는 물질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명령을 받으면 그때 B세포는 세균을 공격할 준비 단계로 항체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항체는 적을 파괴시키는 미사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Y형 항체들이 세균들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유기체를 섭취하는 세포들, 항체를 이용해서 세포를 파괴하는 다른 세포, 그리고 또 전투 명령을 보내는 또 다른 세포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을 보호해주는 세포들의 질서정연한 활동 상황입니다. 백혈구뿐 아니라 사실 피 속의 모든 세포들은 원래 골수에 있는 세포로부터 파생되진 것들입니다. 골수는 몸 중심 부근에 자리한 뼈 속에 들어 있습니다. 구조면에서 뼈 중심부는 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은 골수 세포로 들어차 있습니다. 이 세포들 중 간세포라고 부르는 것들이 분화되어져서 혈구들로 전환되어지는 것입니다. 적혈구들은 이런 식으로 형성된 다량의 혈구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것들은 1초에 200만 개 이상 형성되집니다. 반면 이 수의 100분의 1만이 백혈구로 전환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골수의 색깔이 피색깔처럼 붉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소녀가 골수 세포들을 기증케 될 환자의 언니입니다. 골수를 뽑아내는 것도 뼈에 구멍을 내야 하는 위험한 수술입니다. 골수를 추출하는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골수는 마치 피처럼 보입니다. 이 골수는 옆방 무균병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환자에게 이식되어질 것입니다.
환자는 상당량의 방사선을 쬐는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의 혈구들은 백혈구가 전혀 없는 단지 적혈구로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골수이식은 수혈과 똑같은 방법으로 실행되집니다. 언니에게서 추출된 골수세포는 환자의 혈액 속에 주입되질 것입니다. 그러면 세포들은 그녀의 골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며 거기서 새로운 혈구들을 생산하기 위해 분화합니다. 그러나 조직 거부 반응의 문제는 계속 존재합니다. 아무리 자매지간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분명히 서로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 관해서 의문점은 조직 거부 반응이 왜 최초의 단계에서 일어나느냐 하는 점입니다. 살아있는 것들은 자기 자신과 자신이 아닌 다른 것들을 구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시적인 유기체에게도 해당되는 사실입니다. 이곳 해안가의 바위 사이에서 서식하고 있는 자줏빛과 오렌지빛 해면들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종들입니다. 우리는 이 두 해면들을 사용해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해면들을 얇은 천 조각에 싸서 쥐어짜면은 이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세포들로 쉽게 해체됩니다. 이제 두 종들로부터 나온 세포들을 한데 모아놓고 현미경으로 관찰해보죠. 자줏빛 해면의 세포들은 자기 편 세포들끼리, 그리고 오렌지빛 해면의 세포들도 똑같이 자기들끼리만 어울립니다. 바로 이것은 해면 세포들마저도 자기와 같은 종류들을 식별해내며 다른 것들은 거부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척추동물들의 직계조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해초류입니다. 해초류는 서로서로 모여서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것처럼 군체를 이루게 됩니다. 군체를 이루면 이것들은 마치 거의 하나의 생물처럼 서로 같이 행동하고 체액을 수송하기 위한 도관을 발육시킵니다. 그러나 해초류는 군체를 형성하기 위해 다른 개체들과 닥치는 대로 서로 뭉치지는 않습니다. 이것들은 어떤 것들과는 서로 어울리지만 다른 어떤 것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해초류는 처음에는 부적합한 개체에게 접근하기도 하지만 곧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조직 거부 반응입니다. 해초류 역시 자신과 타인을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기체가 더욱 고등생물일수록 자신과 타인과의 구분은 더욱 두드러지게 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골수이식이나 심장이식 같은 이식 수술이 종종 조직 거부 반응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수반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에서 떼어낸 피부를 자기한테 이식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것이 아닌 피부를 이식하면 격렬한 거부 현상이 일어납니다. 림프구라는 일종의 백혈구가 부적합한 피부 이식 조직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식 수술을 하기 전에는 그 적합성을 시험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수혜자의 혈액이
각각의 작은 시험관들 속에 담겨진 실험 시약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현미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적합성은 유전적으로 결정되진다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염색체 6번의 짧은 팔에는 HLA 복합체라고 부르는 유전자 복합체가 있습니다. HLA 유전자를 자세히 관찰하면 그것은 A, B, C, D 4가지 기본 형태를 드러냅니다. 세포들은 사실 서로의 유전자들이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서로 적합하게 되며 서로의 유전자가 다르면 다를수록 조직 거부 반응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HLA 유전자는 다른 유전자들과 마찬가지로 부모와 그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전자의 조합에 서로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형제 자매지간에서 동일한 HLA 유전자들을 갖게 될 확률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보다 훨씬 높은 것입니다. 비슷한 HLA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두 사람 사이에서는 격렬한 조직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식 수술을 받은 지 일주일이 경과됐습니다. 아직 무균병실을 떠날 수는 없었지만 환자는 얼굴에 미소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환자와 언니 사이에는 HLA 유전자가 매우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니에게서 뽑아내줘서 환자에게 이식된 골수세포는 이제 그녀의 뼛속으로 스며들어가 증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혈구들의 어머니인 간세포들입니다. 세포 분열이 엄청난 속도로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단지 한 가지 형태의 세포로 시작하지만 이 간세포들은 결국 다른 크기의 세포들로 발전되기 시작합니다. 즉, 세포들이 분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포들은 혈소판을 생산할 것입니다. 혈소판은 조직에 상처가 났을 때 열린 상처에 피를 엉기게 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들은 호중구들입니다. 이들은 세균을 섭취합니다. 이것들은 나중에 대식세포가 되는 세포입니다. 이것들은 나중에 적혈구가 되는 세포입니다. 강력한 방사선을 사용해서 환자의 피 속에 있던 비정상적인 백혈구들이 모두 제거됐으므로 환자의 혈관 속에는 마치 잎이 다 떨어진 나무처럼 불모 상태가 된 혈액만이 담겨져 있습니다. 비록 죽은 것처럼 보이는 나무도 때가 되면 새싹이 돋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니에게서 받은 혈구의 싹이 환자의 몸속에서 왕성하게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처럼 골수 기증자를 쉽게 찾는 것은 매우 운이 좋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HLA가 적합한 골수 기증자를 찾아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골수를 기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등록해 놓는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골수은행인 것입니다. 이것은 워싱턴주의 시애틀에 있는 브래드 허치슨 암 연구센터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환자입니다. 중앙 컴퓨터가 등록된 2만 5천여 미국인들 중에서 골수에 적합한 기증자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골수은행이 필요한 이유가 이 이야기에서 나타납니다. 히로키 야마자키는 일본 여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인종의 사람들 중에서 HLA가 적합한 경우를 찾아낼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골수은행에서 이루어진 조사를 해본 결과 그녀와 동일한 HLA형을 가지고 있는 미국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등록된 사람 중에서 야마자키 양과 HLA형이 완벽하게 일치되는 사람의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1번 항목의 완벽한 일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HLA의 ABD형이 완벽하게 일치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C형은 적합성 여부의 결정적인 요인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된 이 의문의 사람은 26세의 남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야마자키 양과 HLA가 딱 들어맞는 이 남자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폴 스타이글리더였습니다. 이 남자가 말하자면 야마구치 양과 일치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스타이글리더 씨의 아버지는 독일계였고 어머니는 북유럽계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는 야마자키 양과는 배경이 전혀 달랐습니다. 골수은행은 전혀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치되는 형들을 찾아내는데 대단한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유럽에서는 골수은행 시스템이 매우 발달되어 있으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골수이식 수술이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 병원에도 무균병실이 30개나 있으며 골수이식은 거의 매주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비 프로퍼시로 39세입니다. 약물 치료 때문에 그는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입니다. 드디어 그는 골수 기증자를 찾게 됐고 오늘 밤 골수 이식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병원 직원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골수가 도착됐습니다. 기증자는 이곳에서 3,000km 떨어진 펜실베니아주에 사는 한 여자였습니다. 이 상자 안에 기증자의 골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이라고는 이식 수술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1,500 cc's of marrow, 1,800 cc's of blood. Okay,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Nancy. It's nice to send a letter and say thank you very much. 바비는 그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이식을 받고 있습니다. We'll start it out at 30 cc's an hour, then like after half an hour, we'll increase it like 10 or 15 cc's. Just like to see how they tolerate it first and how we increase it. 세상 어딘가에 여러분과 완전히 일치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여러분과는 전혀 인종도 나이도 성도 다를 수 있습니다. 골수은행이 그 점을 명확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In this country, where families are usually 2 or 3 children in a family, of course we
can find a considerable number of family member donors. I think in other countries where particularly there may be one or 1.5 children per family, that it becomes almost impossible to have any significant number of patients who have matched brothers or sisters, for example. And this means that it becomes much more important to establish registries of unrelated volunteer donors. Well, that's what I was thinking. Just put it in the 골수 운행은 의료계와 사회 사이에 충분한 협조가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But you brought it home in the back of your car, so there's no reason to bring it back. 시애틀의 한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는 시빌드 한 부인은 골수 운행에 등록된 자원자인데 그녀는 이미 골수를 기증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자신의 골수를 기증받는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됐습니다. Oh, it's a Sunday. So we could leave on Friday and come back on Monday. He sounds like a very fun-loving, hard-working newspaper man from the Pittsburgh area. He's about 46 or 47 years old, married, and I think very happy to be alive today. 혹시 그녀가 골수 추출로 인한 후유증이라도 겪지 않았나 궁금했습니다. I really don't. I have my energy. I don't have any pain in the pelvic area where they did the extractions. I do all of the things I normally do. A month after the procedure, we took a month trip to Europe and had no problem at all sitting on a plane for 8 hours or 10 hours. Had a wonderful time in Europe and was very glad, for that opportunity. 보통 골수 이식을 받은 지 2주가 지나면 건강한 백혈구들이 몸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즉 그것은 이제 세균 침입에 대한 자체 방어 준비를 시작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에 환자는 무균 병실을 떠나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과 현미경 촬영을 통해 외부 침입에 맞서는 백혈구들의 활동을 간략하게 되돌아봅니다. 호중구들은 침공에 맞서 제일 먼저 나서서 싸우는 최전방 방어군입니다. 호중구보다 훨씬 지독한 대식가인 대식세포들. 현미경을 통해 이들의 활동들을 보죠. 호중구들이 혈관 벽을 통해 침공 지점으로 향해 나갑니다. 반면 침입한 박테리아들은 증식됩니다. 호중구들이 박테리아를 섭취하기 시작합니다. 막대 모양의 세포들이 박테리아입니다. 이것은 대식세포입니다. 대식세포와 호중구는 모두 박테리아를 섭취하고 소화합니다.
대식세포 주위에 모여든 T세포는 신체 방위 체제의 핵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T세포는 대식세포 표면에 드러난 박테리아의 파편과 접촉함으로써 적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T세포는 적합한 친구, 즉 아군과 부적합한 적, 즉 적군을 식별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적합함이란 곧 적을 의미합니다. 외부 물질의 존재를 확인한 T세포는 그것들을 파괴시키라는 명령을 내보냅니다. 명령을 받자마자 B세포들은 미사일 같은 항체들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하고 이 미사일들을 적들을 향해 발사합니다. 여기에서 대식세포 위에 나타난 박테리아 파편들을 검사하는 T세포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얀색 알맹이들은 T세포들이 만들어내는 명령 물질입니다. 명령을 받은 세포들은 세포 분열에 의해 활발하게 증식됩니다. B세포들은 Y 형태 항체들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박테리아를 파괴시키는 미사일 같은 Y 형태 항체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곳은 미국의 국립보건연구소입니다. 데이비스 박사는 이곳에서 항체들의 구조에 관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항체들은 그 독특한 구조로 인해 침입한 박테리아에 자신을 묶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It's got to the stage where many of us have what are essentially small supercomputers within our own laboratories to work on these problems. Another thing that's happened is that there's been the development of instruments like these area detectors, where data collection that used to take months and months with many people involved can now be carried out very quickly. In the matter of 2 or 3 days, you can collect a comparable amount of data. 데이비스 박사의 작업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실제로 세균에 부착돼 묶이는 항체의 영역을 설명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항체의 Y 형태 끝에 있는 포크는 마치 열쇠구멍과 같은 식으로 작용합니다. 자신이 아닌 물질, 다시 말해 적군은 열쇠구멍에 딱 들어맞는 열쇠의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열쇠 구멍에 꼭 맞는 세균의 파편이 보입니다.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것이 T세포가 하는 일입니다. 만약 어떤 입자가 아군으로 판명되면 T세포는 즉각 그것으로부터 손을 뗍니다. 그러나 만약 그 입자가 적군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면 공격을 위한 경계 경보를 울리게 됩니다. 몸속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말하자면 신원을 밝히는 꼬리표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포의 외막에 떠있는 꼬리표를 볼 수 있습니다.
꼬리표는 말하자면 세포가 아군임을 밝히는 일종의 신분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T세포는 몸속 세포들이 아군인가 적군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끊임없이 꼬리표들을 검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몸속의 고유한 세포들마저도 적군세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갑작스러운 돌연변이로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경우입니다. 만약 T세포가 이런 식으로 신원을 바꾼 세포들의 정체를 파악하면 T세포는 이들에 대한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암이 악성으로 진행됐다는 것은 T세포의 검문 검색을 피할 수 있었던 어떤 메커니즘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른 혈구들과 마찬가지로 T세포 역시 골수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아군과 적군을 판별하는 데 필요한 기술은 과연 어디서 어떻게 습득되는 것일까? 우리에게 이 질문을 풀어줄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이 새는 처음 얼뜻 보기에는 다른 병아리들과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연구 목적으로 만들어진 키메라라는 신종새입니다. 이 새는 병아리의 몸에 메추라기의 날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병아리의 태아입니다. 잉크로 염색하면 태아를 더욱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현미경을 보면서 아주 섬세한 수술이 행해집니다. 나중에 날개를 형성할 부분이 태아로부터 제거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메추라기의 태아가 있습니다. 똑같이 나중에 날개가 될 부분이 메추라기로부터 제거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병아리 태아에 접붙이는 것입니다. 메추라기 태아에서 나중에 날개가 될 부분을 떼어내어 병아리의 태아에 접붙임으로써 메추라기 날개를 가진 병아리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은 키메라 병아리입니다. 이들은 매우 건강하게 보이지만 사실 불행하게도 이 병아리들은 날개를 잃게 됩니다. 병아리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닌 날개를 결국에는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날개 부분을 접붙일 때 흉선이라 부르는 기관을 동시에 이식시키면 이런 거부 반응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실험들을 통해 흉선이 하는 일이 관심의 초점이 됐습니다. 포유류의 태아는 태반을 통해 어미와 연결됩니다. 태반에 육모가 있는 막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소뿐만이 아니라 항체도 전달받게 됩니다. 출생 직후 잠깐 동안 갓난아이는 어머니의 항체에 의해 감염으로부터 보호됩니다. 그동안 아이의 흉선 역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몸속의 다른 기관들과는 달리 흉선은 출생 당시 이미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흉선의 기능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체 방어 체제에 대한 연구의 진전으로 흉선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며 적과 아군을 판별하는 능력을 T세포에게 부여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것도 이 흉선이라는 사실이
점차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실 T세포의 T는 흉선의 영문 이름인 시무스의 머리 글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흉선의 단면도입니다. T세포가 될 세포들이 미숙한 상태에서 골수를 떠나 흉선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 세포들은 지원세포라고 불리우는 흉선의 세포들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이들 지원세포들이 적과 아군을 구별하게 T세포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흉선은 학교, T세포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 그리고 지원세포는 선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T세포들은 지원세포들에게 자신들을 밀착시켜 붙이는데 이 접촉에 의해 이런 기술들을 배우게 됩니다. T세포들이 흉선 속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는 동안 T세포의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화면의 좌측 윗상단에 흉선의 바깥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교육이 이루어지면 T세포들은 졸업을 하게 됩니다. 적과 아군을 충분히 식별할 능력 있는 세포들만이 흉선을 떠나게 됩니다. T세포의 교육은 나이가 어릴수록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세포들은 림프관으로 들어가 온몸 전체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 세포들은 몸에서 이질적인 것을 발견할 때마다 신체 방어 체제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구의 생명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생명체들은 태어나서 자라고 결국은 늙도록 운명지어졌습니다. 현재 100세가 넘은 이 할머니는 아직도 정정하시지만 나이 든 표는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는 과정은 흉선의 작업과 매우 연관이 깊은 것처럼 보입니다. 나이 먹는 증거는 몸의 다른 곳에서보다도 먼저 흉선의 변화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2살짜리 아이의 흉선입니다. 이것은 아주 젊은 흉선입니다. 바로 T세포의 교육이 아주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이인 것입니다. 이것은 21세 된 성인의 흉선입니다. 지방 조직이 흉선 속으로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흉선은 기능의 감소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68세 된 노인의 흉선입니다. 흉선은 사실상 모두 지방으로 대체되어졌습니다. 나이가 들에 따라 적과 아군 간의 구별이 점점 더 모호해집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생산한 몸의 세포들을 공격하라고 지령하는 항체의 생산이 시작됩니다. 여기 사진에서 밝게 빛나는 구조물이 그 항체들입니다. 대식 세포들도 췌장을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드는 비슷한 증상들이 폐에서도 발견됩니다. 이 기관들은 분명히 아군임에도 불구하고 신체 방위 체제가 그들을 적으로 간주하는 실수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흉선 안에 몸을 늙게 하는 내장된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환자의 회복이 만족스러울 정도였기 때문에 더 이상 동생에 대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동생의 혈구들은 결국엔 언니로부터 제공받은 골수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혈구들로 대체되어져야만 합니다. 원래 O형이었던 그녀의 혈액형도 언니의 혈액형과 같은 A형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녀의 피는 언니의 피와 완전히 같은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환자에게는 철저한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환자에게는 자신이 아닌, 즉 적군으로 인식되던 언니 측 아군 대열에 환자의 몸이 편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군과 아군이 마주치게 되는 이식 수술에는 아직도 어려운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Now, even if we have a matched brother or sister, we still have, in some patients, problems with graft versus host disease. And the explanation for that is not always known as to why some patients, despite apparently perfect matching, still get graft versus host disease. So one of the current research efforts is to try to devise better ways of preventing graft versus host disease. 되자 환자는 다시 밖으로 나와 걸어다닐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많이 회복됐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해 양산을 쓰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이 거대한 누름나무는 맨 처음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나무였지만 서로 너무 가깝게 붙어 자라면서 결국에는 하나의 나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 누름나무가 이 자매의 관계를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생명체가 나타난 지 35억 년이 지났습니다. 진화의 오랜 역사는 오늘날 지구상에 인류가 존재하게 되는, 그리고 인체 안에 퍼져있는 소우주를 존재케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인체 안의 소우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될수록 인간들 하나하나가 모두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